안녕하십니까.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할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김대영입니다. 네,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26강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브레인 트레이너 소개에 대한 그런 시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두뇌훈련 전문가를 국가공인 자격을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그 브레인 트레이너는 먼저 어떤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또 이제 뇌에 대해서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브레인 트레이너란 어떻게 보면 브레인은 뇌고 이제 트레이너는 훈련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꼭 뭐 자격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런 100세 시대 때 이런 뇌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아주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뇌를 갖고 있죠. 뇌를 갖고 있으면 이런 뇌를 스스로 관리하고 훈련하는 이런 법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브레인 트레이너에 대한 정의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는 이 두뇌 기능 및 두뇌 특성 평가에 관한 이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두뇌 능력 향상을 위한 이런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두뇌 훈련 전문가다. 두뇌 훈련 전문가다. 바로 두뇌 훈련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인데요. 이 정의에 바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이 과목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이제 두뇌 기능, 바로 두뇌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겠죠. 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기능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및 두뇌 특성 평가. 보통은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신체 검사, 체력 검사 그런 것들도 이제 두뇌의 하나 특성이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심리 검사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두뇌의 특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잘 알아야만 또 대상자에 맞는 효과적인 두뇌 훈련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체력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런 학업이라든가 직장에서 어떤 집중력을 발휘를 못 하는데 계속 정서 훈련만 시킨다든가 집중력 훈련을 시킨다면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대상자의 두뇌 특성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두뇌 기능 및 두뇌 특성을 평가를 이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게 이제 3과목의 이 두뇌 훈련법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걸 체계적으로 좀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 4과목의 두뇌 훈련 지도법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브레인 트레이너는 이제 교육부 소관의 국가공인 자격입니다. 본래 국가 자격에는 이 국가 기술 자격, 국가 전문 자격, 그리고 공인 자격이 있는데요. 이 기술 자격과 이 전문 자격은 국가 기관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자격입니다. 이 공인 자격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망하고 그러한 자격에 대해서 이제 국가 자격법 이제 30조에 의해서 국가 자격과 동일하게 이렇게 관리되는 이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레인 트레이너는 이제 교육부 소관의 두뇌 훈련 분야 이런 국가 공인 자격이고 이 발급 기관은 국제 뇌교육 종합 대학원 대학교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분야는 이런 공교육 강사, 또 영유아 두뇌 개발 전문가, 뇌 기반 상담가, 기업체 두뇌 컨설팅, 치매 예방 트레이너 등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뇌 훈련의 이제 개요 기초에 대한 그런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두뇌라는 것은 마음 기제의 총 사령탑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모든 신체, 정서, 또 의식 활동을 관장하고 있는 바로 핵심 기관입니다. 두뇌 훈련이란 바로 이런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체적이고 또한 심리적, 인지적 자극과 이런 훈련을 통해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고 이런 수행 능력 향상을 이끄는 이 모든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공부하면 이제 조금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우리 뇌라는 게 바로 신체, 정서, 인지가 통합된 이제 그러한 통합 기관으로서 이 모든 학문들의 이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생리학, 뇌 생리학 분야, 뭐 그리고 심리학이라든가 2과목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운동학, 뭐 그런 교육학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지만 쉽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뇌 훈련의 목적인데요. 바로 두뇌 훈련의 목적은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다양한 이러한 신체적이고 심리적, 인지적 자극과 훈련을 통해 두뇌의 기능을 바로 최적화하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두뇌 훈련을 할까요? 바로 두뇌를 잘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이런 자아를 실현하고 지금 자아 실현의 시대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또한 동시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이롭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을 인정한 것은 이제 이런 시대적인 흐름하고도 이제 중요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해방 직후에 가장 못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뭐 성인병들이 뭐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할 만큼 오히려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사회는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신체 건강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또 너무 많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요즘 너무나 많이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치매라든가 그런 것들, 또 치매가 걸리고 나면 이게 예방약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방을 하고 또 뭐 아팠을 때 아프고 나면 뭐 의사나 어디 가서 치료할 수 있지만 그 스스로 자신의 뇌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시험 준비보다는 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다 보면 이 자격은 그냥 쉽게 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 중요성이 더욱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체적이고 정서적, 인지적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이 두뇌 훈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보통 뭐 우리가 뇌를 사실은 이제까지는 인지를 잘 못하고 살았죠. 뭐 학교 다닐 때 나는 머리가 안 좋은가 보다. 또 나는 오늘 뭐 머리가 아파. 그럴 때만 뇌에 대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사실은 모든 생활하는 게 다 두뇌 훈련에 관련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하단에 보시면 두뇌 훈련 촉진 요소라는 게 있죠. 바로 우리의 환경. 먼저 자신의 환경들, 가정 환경, 뭐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인지 또 뭐 학교, 직장의 나의 환경들이 나의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주는 환경인지 또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의 그런 환경들이 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개선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뇌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음악이라든가 또 먹는 게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뭐 영양이라든가 또 동기를 유발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자존감이라든가 가치 그런 것들도 이런 두뇌 훈련의 아주 중요한 촉진 요소가 됩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기초 두뇌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이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뇌는 많은 과학자들이 뇌는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두뇌 체조 또 스트레스 관리
그런 것들이 이제 기초 두뇌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뇌 인지 기능 훈련인데요. 바로 주의 집중력, 기억력, 정서 조절, 집행력, 메타 인지 훈련, 뉴로 피드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창의력, 자기 개발을 하는 수행력 향상 훈련, 이런 훈련들이 이제 기초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두뇌 기능을 최적화하고 또 수행 능력을 향상해서 바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의 목적인 자아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뇌 훈련의 이제 기본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뇌는 이제 감각, 바로 지각에서부터 움직임의 조절과 기억, 또 정서와 언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이런 모든 기능을 관장을 합니다. 이 뇌 공부가 또 사실은 좀 어려운 거, 특히 이제 1과목의 두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막 수십 개가 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몇 페이지 보다가 또 다시 공부하려고 하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어려운데요. 이제 우리의 뇌를 이해를 하면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또 우리의 이 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억이라는 것은 이런 일화적인 기억들, 그런 것들만 잘 기억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진화를 수백만 년 동안 우리 뇌는 진화를 해왔는데 막 동쪽에 갔는데 호랑이가 있다든가, 네, 북쪽에 갔는데 낭떠러지가 있다든가, 내가 어떤 동물을 만났는데 생존의 위험을 느꼈다든가, 아니면 북쪽으로 갔는데 막 어떤 나무 열매가 굉장히 많았다든가, 이제 그런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일상적인 사건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기억에 대한 학습도 할 텐데, 우리 뇌는 이제 그런 기억들만을 잘 하도록 이 메커니즘이 진화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암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생존에 그다지 이제까지는 도움이 안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차분하게 이해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뇌는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집트 시대에서는 이 미라를 만들 때 이 장기는 중요했지만 이 뇌는 이제 딱 갈고리 같은 걸로 파가지고 이렇게 그냥 쓰레기에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뇌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아주 어려운 기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에 있는 용어들이 막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 또 영어, 또 한자, 막 한글, 이 용어들이 이렇게 막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이제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두뇌라는 것, 이제 감각, 바로 지각에서부터 움직임의 조절과 기억, 또 정서와 언어에 이르기까지 바로 인간의 모든 기능을 관장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1과목에서 이제 두뇌의 구조와 기능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고요. 이제까지는 의사, 간호사, 의료나 그런 특수한 분야에서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저도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요즘은 아주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또 이 100세 시대 때 제2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뇌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분들이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또 알아야 하고요. 또 두뇌의 이런 생리적 기능, 신체적 기능, 심리적 기능, 정신적 기능 등 두뇌의 모든 기능이 두뇌의 훈련 내용으로 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은 어떤 이 사이클로 진행이 되냐면, 먼저 이 진단하고 훈련하고 체크하는 이런 사이클을 한 번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적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을 해야죠. 두뇌 특성을 평가를 해서 현재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 바로 거기에 맞는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지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체크하고 하고, 또다시 이제 현재 두뇌 상태에 맞는 진단을 통해서
다시 처방, 네, 그리고 점검하는 사이클의 순환적인 발전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브레인 트레이너 이론 및 기본 구성이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두뇌를 트레이닝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네. 이제 기존에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뭔가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네, 신체를 훈련하는 우리 헬스 트레이너 아시죠? 우리 주로 신체를 트레이너 하는 건데 이제 두뇌는 그런 신체, 정서, 인지를 포함한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뇌 트레이닝 이런 프로그램은 바로 네, 뇌의 신경망들이 바로 외부의 자극, 경험, 네, 학습에 의해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하고 네, 재조직화된다는 신경 가소성 원리에 기반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조금 이제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신경 가소성, 또 이 뇌 가소성. 네, 이제 뭐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 이런 뇌에 대한 책들이 이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신경 가소성의 원리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본래는 이제 이 1900년, 2000년대 거의 후반까지도 우리의 성인의 뇌는 네,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이 이 뇌과학에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1900 초기에 그 라모니 칼이라는 학자가 이 뉴런의 정의를 정립을 해가지고 네,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은 뇌과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칼이 이제 1913년에 이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성인의 이런 뇌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네, 학설을 주장을 했고 네, 뇌과학의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론을 이렇게 뒤집기가 많이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실험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카나리아라는 새가 봄이 되면 막 네, 많이 울음을 짓고 짝짓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때 뇌를 이렇게 뭐 분석을 해봤더니 이 되뇌 피질이 굉장히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뇌과학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거는 새일 뿐이잖아. 네, 또 쥐를 가지고 막 실험을 했어요. 어떤 먹이라든가 뭐 그런 환경을 풍부하게 했더니 네, 쥐가 이런 뇌가 발달이 된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거는 네, 뭐 쥐일 뿐이잖아. 또 온숭이는 네, 굉장히 또 사람에게 가까운데도 그건 온숭이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1997년도에 네, 이 시한부 암 환자 네, 5명이 자신의 뇌를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뇌를 분석을 해봤더니 네, 우리의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이 해마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해마의 치상해라는 부분에서 이 신경세포들이 막 새롭게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게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도에 이게 발표가 되면서 아주 기존에 100년 동안 우리의 성인의 뇌는 네, 변화하지 않는다는 학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는 네, 이 뭐 fMRI라든가 이런 PET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뇌 기능에 대한 이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과학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900년, 2000년 이런 후반까지도 네, 우리 뇌는 네, 변화하지 않는다. 네, 그런 것들이 이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신경 가소성 이론이 네, 나온 지가 이제 채 30년이 안 된다는 것. 네, 그래서 이런 신경 가소성 네, 이론을 이제 접하신 분들은 아주 이제 뇌과학의 이런 최신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왜 두뇌 훈련을 할 수가 있느냐? 네, 바로 어제 막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단어를 막 100개를 외웠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보려고 했더니 하나도 안 외워진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또 다시 공부했는데 내일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뭐 우리 헬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열심히 운동했는데 네, 내일 근육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네. 하지만 우리 뇌는 우리 신체랑 정서는 훈련하면 변화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신경 가소성 이론인데요. 바로 이제 이 소성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빚을 소자인데요. 이 도자기를 빚다입니다. 도자기를 빚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죠. 어떤 자극이나 경험을 주고 나면 그것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거의 반대는 바로 이 탄성인데요. 우리 스프링에 물건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수축이 됐다가 물건을 제거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하죠. 우리 뇌는 이러한 탄성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성, 어떤 자극을 주면 변화한다, 가소성. 그래서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가 이제 이 뇌과학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이 뇌가소성, 신경가소성 이론이고, 바로 우리가 두뇌 훈련이 가능한 이유, 바로 이 신경가소성 원리 때문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론이죠. 그래서 현재 내가 조금 부족하고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해도 내가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다. 그러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뇌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기본 모듈입니다. 바로 뇌체조 훈련, 이런 명상 훈련, 뉴로 피드백 훈련, 인지 훈련 등인데요. 이 뇌 건강 관리, 감정 조절, 스트레스 관리, 집중력, 기억력 등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이런 두뇌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바로 뇌체조, 명상, 호흡 훈련, 뉴로 피드백 훈련, 인지 훈련 등의 기본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활동 분야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뇌가 안 쓰이는 분야가 없으니까 뭐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 아동 분야, 그리고 청소년 분야, 성인 분야, 그리고 실버 분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또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동에서는 이런 두뇌 발달을 촉진하고 또한 기초 사고력을 증진하고 또 자녀의 두뇌를 개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브레인, 태교 강사, 영유아 두뇌 개발 강사, 컨설턴트 활동, 그리고 아동 발달 센터 창업 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청소년 아주 중요한 시기죠. 시기 때 학습 능력 향상, 또 집중력 향상, 정서 조절력 향상, 또 정서 안정, 사회성 발달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문 상담사, 그리고 학습 능력 향상 두뇌 트레이닝 전문 강사, 또한 초중고 방과 후 학교 교사, 또 두뇌 코칭 센터 창업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성인들은 요즘 그러한 이 직장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이런 또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대인 관계를 증진하는 것, 또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것, 자기를 조절하는 것, 이를 통해서 기업 교육 전문 컨설턴트라든가 또 자기 개발 컨설턴트,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 창업 이런 걸로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버 분야에서는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 예방. 이제는 진짜 뭐 65세가 되면 뭐 10명 중에 1명, 또 80세, 85세가 되면 뭐 서너 명 중에서 1명, 어떤 책에서는 또 2명 중에 1명은 이 치매가 진행이 된다. 그럴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치매 예방 분야의 이런 체계적인 과학적인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가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기억력 향상, 또 정서 안정, 이를 통해서 실버 두뇌 트레이닝 강사, 실버 타운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가 다양한 뭐 방송이라든가 또 기관에서 유망 직종으로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EBS 꿈을 잡아라에서 또 유망 직종으로 소개를 했고요. 또 한국 직업방송에서 신직업으로 소개가 됐고, 또 이런 광주 KBS 열린마당에서
또 유망 직종으로, 또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이 교육학과 이 졸업생들에게 이 브레인 트레이너를 유망 직종으로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SBS 모닝와이드, 그리고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또 브레인 트레이너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또 MBN의 가수도 자격증 시대다에서 자기야 노래 아시나요? 네, 자기야를 부른 박주희 가수도 45회 브레인 트레이너 시험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셔서 또 막 방송이라든가 또 뭐 주위에 이 연예인들에게 직접 이 두뇌 훈련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브레인 트레이너 홍보대사로도 또 활동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가 어떤 건지, 우리의 이 뇌가속성 이론에 따라서 두뇌를 훈련하는구나. 100세 시대 때 자신의 뇌를 스스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또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는지요?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세밀한 부분으로, 그러면 브레인 트레이너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시험을 봐야 될까요? 그러면 시험은 또 검정 기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약간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일단은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한 발씩 이렇게 차분히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 뇌가소성 이론에 따라서 누적되고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레인 트레이너 시험은 이제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합격을 해야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두뇌 특성 평가법, 두뇌 훈련법, 두뇌 훈련 지도법, 이렇게 4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기는 객관식인데요. 이게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리고 10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과목별로 25문항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시험 시간은 100분인데요. 이 밑에 보시면 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점 이하 과목이 있으면 과락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5문제로 환산했을 때는 10문제 이하 과목이 있으면 이제 과락이 되고요. 그리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100문항에서 바로 60개를 맞아야 되는데요. 60개가 아주 높지는 않죠. 40개를 틀려도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60점 이상을 맞았을 때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고요. 실기는 두뇌훈련 지도의 이 실무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필답형은 이제 서술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시험 시간은 180분입니다.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을 받았을 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2개를 이제 합격을 해야 이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오전에는 필기시험을 보고 오후에는 실기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필기시험만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떨어지면 이제 떨어진 이 과목에 대해서 2년 안에 이제 재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면 이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기시험을 합격하고 필기시험을 떨어지면 2년 안에 필기시험에 응시하여서 합격하시면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응시 자격인데요. 이제 이러한 교육부에서 이제 이런 뇌에 대한 지식을 함유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러한 수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자격으로 이런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이 응시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 응시 자격 심사 기간에 이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이 동일 직무 분야에서
이 6월 이상 실무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동일 직무 분야는 바로 교육이나 훈련, 이런 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를 하시면 되고요.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외에는 브레인 트레이너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이수 예정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또한 애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또 응시 자격 대상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이 자격 검정 절차는요. 이제 시험 응시 1년에 현재 3회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시험을 응시하고 또한 수험표를 출력하고 또한 시험을 응시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결과가 발표가 나서 합격을 하시면 응시 자격 심사를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최신 이런 뇌과학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훈련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는 3년마다 12시간의 이런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검정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필기 시험부터 출제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시험 검정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뇌 기능 및 두뇌 특성 평가에 관한 바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두뇌 능력 향상을 위한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실무 능력을 평가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아까 4과목이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두뇌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두뇌의 개요라든가 그리고 두뇌의 구조, 아까 다양한 감각, 운동, 그리고 두뇌와 행동, 변화하는 두뇌, 그리고 2과목 두뇌 특성 평가법, 두뇌 특성 평가의 기초, 그리고 두뇌 특성 평가 방법들, 두뇌 훈련법은 이런 기초 두뇌 훈련 방법들, 기초 두뇌 훈련의 기초, 또 다양한 두뇌 훈련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뇌 훈련 지도법은 두뇌 훈련 지도의 개요, 그리고 두뇌 훈련 촉진 요소, 두뇌 훈련 지도 전략, 두뇌 훈련 지도 이런 실제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각 세부 내용으로 문항수가 어떻게 배점이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목 두뇌의 구조와 기능인데요. 이거는 그 자격검정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이제 이 옆에 빨간 걸로 지금 나온 건 대략 여기 이 주제에서 이 문항수가 몇 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뇌 개요에서 6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러한 두뇌를 이제 우리 신체를 이제 한 12개의 개로 나누거든요. 그 중에서 이런 신경과 관련된 개, 바로 신경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기본 특징이라든가 또 신경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제 중추신경계, 또 말초신경계, 또 신경 세포의 구조와 기능, 또 신경계 정보 전달, 뉴런의 이런 내부의 정보 전달, 그리고 뉴런 간의 정보 전달, 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 그리고 물질의 종류, 또 두뇌의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구조들, 대뇌 피질의 구조와 기능, 또 그 밑에 피질 하부 구조의 구조라든가 구조의 기능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뇌의 대표적인 기능, 이제 감각과 운동이 아주 뇌의 이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각, 체성 감각, 또 기타 감각, 또 운동 제어의 뇌기제, 움직임과 인지 기능의 관련성 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뇌와 행동인데요. 바로 동기와 정서, 동기에 관여하는 이런 뇌기제, 또 정서에 관여하는 뇌기제, 또한 우리 생명이니까 이런 뇌와 성의 발달이라든가 성행동의 이런 신경기초, 그리고
뇌 리듬과 수면, 네, 이런 다양한 기능들, 또 고등인지 기능, 또 주의와 의식, 또 언어, 또 사회성, 이런 전반적인 네, 우리 뇌의 기능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 뇌는 아까 계속 변화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네, 뇌의 이런 발달, 신경계의 초기 발달, 뉴런의 네, 성장과 발달, 네, 가소성이 아까 개념, 두뇌 발달과 가소성, 또 학습과 기억, 네, 이런 기억의 유형, 학습과 기억의 신경기제, 뇌의 노화, 이런 두뇌 노화의 특징, 노화에 따른 변화가 이제 내문항 정도 또 출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과목의 네, 두뇌 특성 평가법입니다. 네, 바로 평가란 무엇이냐, 이런 평가의 개념과 목적 등, 그리고 이제 뇌 발달로 봤을 때 연령별 이런 두뇌 발달 특징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뭐 주로 이런 인간 발달, 네, 또 그런 쪽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요. 또 그런 중요한 연령별 이런 특징 중에서 두뇌 발달 특징은 어떤 건지, 태아라든가 또 영유아기, 또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의 네, 두뇌 발달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뇌 특성 평가 방법으로는 이런 기초 능력 평가, 네, 신체 기능을 평가한다든가 또한 자율신경을 평가하는 것, 네, 이러한 두뇌 기초 능력을 평가를 개요를 보는 것, 또한 평가 방법, 네, 해석 및 사례, 네, 문항수가 8문제네요. 또 두뇌 활용 능력 평가, 뇌파 평가 옆에 몇 문항이 배점이 되어 있죠? 와, 10문항. 네, 우리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에서 이런 신경계를 측정하는 이런 뇌파 평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평가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의료에서 활용하고 있는 뭐 CT라든가 MRI 비용도 막 이제 수억 내지 막 수십억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브레인 트레이너가 활용하기가 어렵죠. 네, 이게 휴대가 간편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이런 저렴한 이런 뇌파 평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두뇌 활용 능력 평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심리 평가들 그런 것도 두뇌 특성 평가법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3과목의 두뇌 훈련법입니다. 두뇌 훈련의 기초 8문항 정도 배정이 되어 있네요. 두뇌 훈련의 개요, 개념이라든가 네, 목적, 또한 기초 두뇌 훈련, 이런 신체 운동, 또 정신 운동, 스트레스 관리, 또 두뇌 훈련 방법의 다양한 이런 두뇌 훈련 방법 등이 있습니다. 호흡이라든가 이완 훈련, 그리고 뇌체조, 또한 이런 뇌파를 이용한 뉴로 피드백 훈련, 또 인지, 네, 창의성 훈련, 또한 이제 최고의 두뇌 훈련이라고 알려진 이 명상 훈련, 네, 이 미국의 뭐 애플, 나이키, 구글 이런 선진 기업들이 아주 명상을 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 네, 바로 인공지능 시대. 요즘 뭐 챗 GPT도 아주 막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인간 본연의 이런 지능을 관리하고 네, 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4과목 네, 두뇌 훈련 네, 지도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 지도법, 이제 교육학과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기초 교수 지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두뇌 훈련 촉진 요소가 있는데요. 네, 의미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환경, 뭐 음악, 움직임, 뭐 이런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촉진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지도 전략이라는 것, 이런 지도할 때 이제 다양성, 요즘 이제 아주 중요하게 되는, 예전에는 이제 IQ만 이렇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이런 다양한 지능, 특히 이 하워드 가드너의 이제 이 다중지능 같은 경우 또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학습 양식, 자운의 이론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이 정서를 고려해서 지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한 주의를 촉진하는 전략, 또 기억을 촉진하는 전략, 또 동기를 유발하는 전략 등도 아주 중요한 지도 전략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뇌 훈련 지도의 실제 7문항 정도 네,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훈련 지도의 실제, 이런 훈련 지도 과정의 구성 요소, 그리고 훈련 지도 설계의 개념과 특징 등,
또 두뇌 훈련 지도의 설계와 주요 전략, 또 훈련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 지도안의 요소라든가 또 작성, 두뇌 훈련, 또 단계 및 주요 활동 등, 또 두뇌 훈련 지도의 평가의 유형이라든가 방법 등이 이제 이런 필기 시험의 배점이 되고, 또 문항의 방향성과 내용의 적절성을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 시험 말고 또 하나가 뭐였죠? 실기 시험이죠. 실기 시험 출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기 시험의 검정 목표는 바로 이 대상자의 두뇌 상태 및 두뇌 특성을 체계적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에 적합한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 실무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기 시험 주요 평가 영역입니다. 두뇌 특성 분석 및 평가입니다. 바로 연령별 그리고 대상별 일반적인 두뇌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요. 두뇌 상태, 두뇌 특성을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또한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 두뇌 기능을 바로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법 및 훈련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능력을 평가합니다. 대상과 목적에 적합한 이런 두뇌 훈련 지도안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좀 세부 사항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뇌 훈련 지도의 이런 실무 능력입니다. 이 두뇌 특성을 평가하는 건데요. 바로 두뇌 특성 평가의 기초가 되는 이런 두뇌 발달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뇌 특성 평가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 평가 목적에 적합한 이런 두뇌 특성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뇌 특성 평가를 계획하고 실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상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평가 결과를 또한 상담할 수 있다. 평가와 관련된 이런 과학적 근거를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까지 포함해서 바로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까지 약 30점의 배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지 주요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뇌 훈련의 이런 기초가 되는 두뇌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또한 훈련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지, 훈련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지, 두뇌 훈련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훈련 목표에 이런 적합한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훈련 자료를 선정하고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바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실기 시험의 합격을 좌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뇌 훈련 지도 몇 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죠? 바로 7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두뇌 훈련 프로그램 지도, 바로 두뇌 훈련 지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 바로 또 근데 지도안을 작성할 때 바로 두뇌 훈련 이 촉진 요소를 활용해서 두뇌 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거죠. 두뇌 훈련 지도 전략을 활용하여 훈련 지도를 할 수 있다. 아까 이런 다양한 두뇌 훈련 촉진 요소 그리고 지도 전략을 통해서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거에 따라서 훈련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뇌 훈련 지도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두뇌 훈련 이런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뇌 훈련과 관련된 이런 과학적 근거를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은 이 두뇌 훈련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 이제 실제로 브레인 트레이너의 정의에서 이런 두뇌 기능 및 두뇌 특성 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뭐죠? 두뇌 훈련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라고 하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 두뇌 훈련을 지도하는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이제 실기 시험인데, 이 지도안 작성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통해서 자격을 취득한 후에 다양한 훈련을 체험하고, 그리고 먼저 누구를 이렇게 지도하기 전에 우리 뭐 에비 브레인 트레이너님이랑 아니면 또 브레인 트레이너 취득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지만, 먼저 자신의 이 두뇌 훈련을 통해서 내 신체가 이렇게 좀 좋아졌구나, 내 정서가 좀 좋아졌어, 내가 좀 행복해지고, 그리고 뭔가 집중력이라든가 인지 능력이 좋아졌구나, 그거를 먼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이 지식으로는 뭐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생활 속에서 내가 직접 매일 뭐 10분, 30분이라도 이런 두뇌 훈련을 통해서 이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전에 이제 이러한 4과목, 두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두뇌의 특성, 평가법, 또 3과목은 뭐였죠? 두뇌 훈련법, 이 두뇌 훈련 지도법. 그래서 이 국가에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를 공인화 시킨 것은 뭐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체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국민 체조도 배우고 여러 가지 체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관리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쭉 필기하고 실기 내용을 보시니까 어떠시나요? 만만치 않을 건데,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막 뭐 100명 중에서 뭐 2명만 뽑겠다, 100명 중에서 3명만 뽑겠다가 아니라, 이제 아까 필기하고 실기 시험의 합격 기준이 점수가 몇 점이었죠? 100점 중에서 60점입니다. 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뭐 8, 90점 받아도 뭐 그 정도는 해야 조금 공부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어려운 내용까지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아주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뭐 인지하시고,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너의 이런 과목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또 어렵지 않게 또 시험에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브레인 트레이너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학습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손하고 입하고 이렇게 제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뇌에 이 연결망이 연결이 되면서 아주 중요하게 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학습 정리 첫 번째, 이 브레인 트레이너는 두뇌 기능 및 바로 두뇌 특성 평가에 관한 바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바로 이 훈련 대상자의 두뇌 능력 향상을 위한 바로 이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두뇌 훈련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뇌 훈련이란 뭐다? 바로 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이 다양한 신체적이고 또한 심리적이고 인지적 자극과 이런 훈련을 통해 바로 이 심신의 균형을 회복하고, 또한 수행 능력 향상을 이끄는 이런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먼저 나의 뇌가 진짜 중요하구나. 야, 내가 지금 현재 막 너무 우리 사회가 막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막 너무 힘든데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어려운데도,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막 성인병들이 걸리고 나서 이제 막 자기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이런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것들 먼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교육 과정은 이제 자격 대비 과정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
네, 이 브레인 트레이너 네, 자격 소개에 대한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뇌 구조와 기능, 우리 뇌의 이런 다양한 구조,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 네, 두뇌 특성 평가법, 우리 뇌가 네, 이 주요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연령에 따라서 네, 다양한 특징들이 갖고 있는 게 아주 그래서 그 대상자에 맞춰서 두뇌 훈련을 시켜야겠죠. 네, 그래서 뭐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에 갔을 때 네, 청소년의 이 두뇌 발달 특징은 어떤 건지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또 두뇌 훈련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성인들 또 또 실버 노인들 대상으로도 두뇌 특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다양한 이런 신체 기능 평가, 그리고 또 이 신경계를 직접 측정하는 네, 우리 뇌파 평가, 그리고 현대인들의 이 질환이 바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자율신경계 이상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 자율신경을 평가하는 또 자율신경과 아주 연관된 이 특징이 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이 변화도를 보는 이 심박 변이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심박 변이도 기반의 이 자율신경 평가들, 이제 그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특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나 상담에서 배우시는 이런 심리 평가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뇌 훈련법이 이제 3과목으로 진행이 되는 내용들, 네, 이런 신체의 움직임, 뇌체조라든가, 또 우리가 본래 이 자율신경계는 아까 스트레스에 의해서 많은 뭐 질환을 야기시키는데, 이 자율신경계를 변화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제 기존에 알려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뇌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스스로 네,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절할 수 없다고 알려진 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한 이런 복식, 호흡, 그리고 인지기능, 뭐 여러 가지 뉴로피드백 훈련, 그리고 뭐 명상 훈련까지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지도하기 위한 바로 두뇌 훈련 지도법, 이제 교육학에 대한 그런 내용, 교수 지도법, 어떻게 하면 네, 효과적으로 네, 잘 지도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이 네, 두뇌 훈련 지도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제 첫 과목, 무슨 과목이죠? 네, 바로 두뇌 구조와 기능에 대한 과목입니다. 첫 강 이제 신경계의 네, 구조와 기능입니다. 네, 그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네, 이제 2시간으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먼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첫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